저희 강아지는요, 다 잘 먹어요. 사료만 빼고요. 아는 분이 키우는 강아지 얘기인데요. 혹시 댁의 반려견도 같은 상황이신가요? 반려견의 식욕 저하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강아지는 왜 살만 빼고 다 잘 먹는지, 사료를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료를 잘 안 먹으니 간식을 주게 되고 간식 먹은 후 사료를 안 먹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나요? 이건 제가 말하는 간식의 선순환 구조는 절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먹어줬으면 하는 보호자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됩니다. 13년 동안 저희 보미를 키우면서 저 또한 아이가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속 끓일 때가 많았는데요. 보미의 체중은 1.5kg밖에 안 됩니다. 8살 때 발병한 질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서 체중 조절도 필요하거든요. 밥을 잘 먹다가도 식욕이 떨어지면 꼭 발병을 하기 직전 신호라서 항상 비상 상황이 되곤 합니다. 꼭 노령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외에 아이들이 사료를 잘 안 먹는 다양한 원인을 6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강아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자주 먹거나 또는 간식을 많이 먹는 강아지입니다. 이건 저의 경험상 모든 이유들 중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료를 잘 안 먹는다며 간식을 사러 오신 보호자께 간식을 혹시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면 10중 8구 그런 거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아이들도 당연히 더 맛있는 음식에 반응을 합니다. 비단 간식뿐이 아니겠죠. 아이들의 아련한 눈빛에 홀려 사람의 음식을 주고 있는 나 자신을 뒤늦게 자각하기도 하실 텐데요. 사람의 음식은 강아지에겐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짜고 달달한 각종 양념이 많은 사람 음식은 강아지에게 좋지 않다는 것, 이제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성장에 따른 식욕 저하입니다. 9개월에서 12개월에 접어들 때 강아지는 식욕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데 이것은 성장이 완만하게 멈추게 되면서 오만에서 더 이상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을 아픈 것과 구분해야 하는데요. 먹는 양은 줄었지만 체중이 늘거나 유지를 잘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이고, 만약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이 필요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세 번째, 만성질환이나 치과질환 등 아파서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줄면서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질병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도 같이 검진해 주세요. 당뇨, 갑상선 질환, 신부전, 종양과 같은 만성 소모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노령견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심리적 요인으로 사료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불안, 위협을 느끼게 되어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량 저하로 인한 식욕 부진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량이 적어진 노령견의 식욕 부진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노령견이 아닌 건강한 강아지가 식욕이 떨어졌다면 산책량을 늘리며 활동량을 높여 식사량도 같이 늘려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료의 맛이 변해 먹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용량 사료를 구매하는 가정에서 잘 체크해주세요. 사료를 처음 개봉했을 때는 잘 먹었는데 갈수록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료의 맛이 변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료의 산패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면 냄새부터 비릿하며 고소한 맛이 모두 없어집니다. 기름점 냄새 아시나요? 오래된 라면이나 김, 기름 등에서 나는 냄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 될 수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소비 가능한 양으로 구매하시고 직사광선과 공기 접촉을 가급적 피해주세요. 요즘은 소포장 사료도 잘 나오고 사료 보관 용기도 진공 제품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입맛을 잃은 아이들 사료를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픈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입이 짧거나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일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간식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또는 어린 강아지일 경우 3번 정도로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합니다. 사료 급여 후 먹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10분 내지 15분 뒤에 사료를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에 사료를 급여한 후 먹지 않으면 역시 사료를 치워줍니다. 공기와 많이 접촉한 사료는 과감히 버려주세요. 아니, 얘가 입도 안 됐는데 아깝게 왜 버려야 해? 궁금하신가요? 처음 꺼냈을 때 본래 풍미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줄 때 강아지가 맛있게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깝긴 해도 이렇게 2, 3일 반복해 줍니다.
이 방법으로 반복 학습이 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아이가 완전히 습득을 했고 보상으로 그래도 간식을 조금 주고 싶으시다면 밥 먹을 때 간식을 가까운 데 두고서 밥을 다 먹으면 간식을 소량씩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밥을 다 먹으면 간식을 먹게 된다는 걸 알고 사료를 더 잘 먹게 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훈련해도 공복토를 하며 끝까지 사료를 거부하는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기 1번,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번엔 노란 토를 좀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좀 놔둬봐야지. 2번, 내가 졌어. 다시 간식 줄게. 기운 차려. 정답은 바로 1번, 2번 다 아닙니다. 공복토를 하는 걸 그냥 놔두면서 사료를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혹 때려다 혹 하나를 더 붙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만성위염 등 질병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때에는 습식 사료를 8시간마다 아주 소량씩 강제로 급여해야 합니다. 사료를 먹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복토가 멈추게 되거든요. 이때 습식 사료를 사용하시되 맛있는 고기 캔 같은 건 절대 금물입니다. 습식 사료 또는 사료를 불리고 으깨서 죽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양은 아주 소량, 한 티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잇몸에 발라주는 방법과 입안, 천장에 발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강제 급여를 이렇게 한 이후에도 노란 토를 한다면 이건 단순 공복토가 아니니까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와 보호자의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문제니까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사료에 물을 조금 첨가해서 렌즈에 살짝 돌려 급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료의 냄새와 맛이 확 살아나서 아이들의 식욕을 자극하게 되어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려견 케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강한 아이들의 식습관 만들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나의 생활이 균형이 맞아야 보호자도 힘들지 않고 반려견도 편안한 일상을 하루하루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는 길인지 늘 깊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려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